자, 그럼 19번 문제 금지행위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해냈는데 매무수거 증직투 1번입니다. 보수 초과수 금지행위는 의리업대 현실적으로 그 한도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요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이 손해 발생은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저 당좌수표 사건에서 했던 얘기죠. 그러므로 1번 지문 맞고요. 2번입니다.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서 의뢰인에는 중개의뢰는 대리인 수임인 포함되고 있죠. 이건 아는 판례고. 3번님입니다. 당해 중개사만의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므로 X 바로 나가야 돼요.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가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나갔어야 되고요. 4번 직접 거래란 개공사가 중개사만에 대한 의뢰인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같은 권리이득 실빙기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거래 판단하실 때는 추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교환 계약을 했다든가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의뢰인에게 매하겠다. 전부 다 직접 거래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 의뢰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직접 거래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입니다. 상가의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에 불과할 뿐 이거 분양임대 등 관련 증서라고 볼 수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 맞췄을 걸로 일단 보이고요. 자, 20번 내려가죠.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 이론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그랬는데 1번입니다. 중개보수 청구는 잔금지급 시에 발생한다. OX. X. 중개보수 청구는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고 했죠. 중개의뢰를 받을 때 발생하고 행사는 거래계약 체결 시 행사한다.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입니다. 교환의 경우는 그 거래 금액은 뭘로 하느냐? 큰 것 기준이라고 했죠. 큰 것 기준이다. 평균가액이 아니고 바로바로 받고 3번 지문 엄청 잘못 온다고 그랬어요. 주택 소지지 시도재료와 사함수 기준 시도재료가 틀렸어요. 그럼 어디 기준 한다고요? 사함수 기준이다. 그래 틀렸고 4번 지문입니다. 명시적, 묵시적이든 중개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다면 개공사의 상법상 상임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개계약할 때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중개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갑의 개공은 A였고 을의 개공은 B였어요. 둘이 협력하여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이때 A는 갑에게 보수 청구하고 B는 을에게 청구한다고 그랬죠. A는 을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중개계약을 을과 한 바가 없죠.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명시적, 무시적으로 있지 않은 이상 거래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 맞았네요. 맞았고요. 5번님입니다. 이거 제가 정규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애지중지하는 지문인데 왜요? 원래 특강에서 풀어야 될 지문이에요, 이거. 원래 특강에서 풀어야 될 지문인데 이걸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똑같이 보증금 2천에 월세 20이면 얼마냐? 이거 물어본 적도 있어요, 시험에서. 전세금 4천만 원짜리하고 보증 2천에 월세 20짜리 이거는 거래금액이 동일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금 2천에 월세 20짜리는 이건 3,400만 원이죠. 같지 않습니다. 전세는 4천으로 계산하죠.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거래금액은 동일하다.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정답 4번이었고요. 올해 지금 이론 문제 풀 때 주의할 점이 중개보수에서 뭘 주의하라고 그랬냐면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오늘은 한도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지난주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한도에 대한 부분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 계산 문제가 또 나왔는데 이 문제는요 25회 때 기출문제였어요. 이거 25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거 기출을 틀려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개공사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주택면적이 3분의 1인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면적이 3분의 1인 주상복합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이거 주택 외를 적용하는 게 맞죠? 상가를 적용하는 게 맞아요. 주상복합이니까. 그럼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다음 조건에 의할 때 개공사가 할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얼마냐? 자, 그럼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 임차인이 했고 갑이고 을은 매수인 임대인 그랬어요. 그럼 이거 점유계정 맞죠? 점유계정만 맞으니까 이때는 뭐만 고려하면 된다? 매매만 고려 대상이고 그럼 매매계약은 조건이 매매대금 1억이었고 합의중개보수 100만 원 지시가 됐죠? 그렇지만 이거 합의중개보수 100만 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상가였죠? 그럼 상가였고 지금 현재
이 출제자가 쌍방을 물은 거예요? 일방을 물은 거예요? 쌍방. 그럼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거래금액 매매만 고려하니까 1억이었죠? 그럼 0.9%죠? 0.9%고 그럼 90만 원 계산됩니다. 합의보수가 지금 100만 원이 됐지만 이거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쌍방이었으니까 곱하기 2, 180만 원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중개보수조례라고 지금 제시가 돼 있잖아요? 이건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5회 때 이 문제 엄청 틀렸다니까요? 엄청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조례를 제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종류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물건이 만약에 상가였다, 오피였다 이러면 조례를 적용할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뭔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180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주택으로 계산해버리면 이때 보수조례를 적용해버리면 100만 원 계산되죠? 100만 원. 그래도 100만 원 쓰신 분은 조금 낫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18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문제 두 문제를 다 봤고요. 21번 갑니다. 교육도 매번 출제하고 있는데 물론 누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게 이제 주 대상이라고 했는데 1번 지문은 알아봤습니다. 개공사는 소공이나 중개보조를 고용한 때는 법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신고해줘야 되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소속공사가 받을 교육은 실무교육이죠. 중개보조인이 받을 교육은 직무교육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은 모두 실무교육 대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장이 마련한 시행하는 교육 치면은 교육 과목, 교육의 내용, 교육 강사의 자격, 수강료 등이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국장은 교육 치면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연습했죠. 시행할 수 있다. 다음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교육의 업무를 공사업에 위탁할 수 있고 이 위탁한 때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기억나요?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관보 고시해야 되죠. 자, 그러나 5번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 봤어요? 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죠.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런 교육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럼 23번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벌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그랬어요. 또 몇 개인가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첫 번째 지문이었어요, 지금. 자, 우리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벌 대상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죠. 그러니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있지 않습니까? 얘는 포상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부정 등록이 바로 필취의 3-3이죠, 이거. 부정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격만 취소할 뿐 형벌이 있다, 없다? 형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적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자가 들어가는 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거짓 그 밖에 부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업무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그럼 이때는 지정만 취소할 수 있을 뿐 이거 형벌이 없죠 또. 그러니까 부정 등록에 대해서만 형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 X 나가야 돼요.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 지정도 아니고 부정 취득도 아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 첫 번째 질문 틀렸고요. 두 번째 질문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거짓 등록한 자, 부정록이죠 이거. 그래서 야는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힌트를 제시했고 다음에 디귿 중개업의 폐업신고 개수과의 중개업을 영위한 자. 앞에서 이거 힌트 제시했죠. 이거 무등록 중개업이죠. 등록 취소 개수과의 중개업했거나 폐업신고 개수과의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포상금 주는 거 맞고 그러나 이중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입니다. 야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몇 개? 2개였어요. 2개를 또 옮겨 적을 때도 주의하셔야 되죠. 3번에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개였습니다. 듣고 나면은 되게 쉽죠? 근데 왜 문제 풀 때는 어려울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내가 틀린 부분은 꼭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틀린 질문들을 오답을 노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주의해야지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게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딱딱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X 탁탁 치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답이 나예요 하고 손 들고 있는 거 그냥. 그래갖고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욕 나올 정도로 쉽게 봐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24번 공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협회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설립 절차하고 조직에 대해서 연습했죠. 오늘은 공제사업만 철저히 연습하는데 1번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OX. 둔다죠, 이거. 둔다. 필수기관이에요. 이런 기본 지분에 놓치면 안 됩니다. 필수기관이고 2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3월이죠. 1월이 아니고 3월이다. 그래 틀렸고 이거 게시 안 해, 이거 공시 안 하면 500만 원가 들어오죠. 자, 3번 내려갑니다. 등록관청은 협회가 위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등록관청 밑줄 긋고 개선명령 밑줄 그어야 되죠. X죠. 국장이죠. 국장이고 4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할 수 있다. 맞죠? 아주 맞추라고 애를 쓰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맞고요. 5번입니다. 협회의 회장이나 그 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OX. 협회 회장 당연직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협회 임원 중에서도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는 일부 들어가죠 지금. 그래서 협회 회장이나 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임원은 일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위원수는 어떻게 돼요? 운영위원회 위원수 19명이네. 19명인가 그러면 안 돼요. 19명입니다. 딱 그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18로 기억했죠? 7명 이상 11명이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두 번째 나왔으니까 11명이네. 그래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위원회는 회장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회장과 협회 임원 중에 선임되는 위원이 있죠? 이들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들어갑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1명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금융사, 보험사 이런 데 위원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19명을 구성하고 임기 2년. 보궐위원회는 전임자 잔여기간을 하죠.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하고 있다. 이게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해요? 국장 아닙니다. 협회 운영위원회인데 무슨 국장이에요 지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 두게 돼 있죠? 이들은 호선한다고 그랬죠? 호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 5번도 역시 틀렸어요. 그럼 25번 내려가죠. 이제 OX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OX형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낸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함정을 제가 일부 팠어요 지금. 갑니다 그럼. 기억입니다. 개업공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한다. OX. 알아봤죠? 반드시. X죠. 반드시를 빼면 맞는 걸로 가야 되죠? 사망의 산호 등록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바로 알아봤어야 되고 니은 질문 이거 이제 알아봤어요? 사유 발생 떴죠? 그러면 이거 주어를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과태료 처분. 3년이 경관때 날 수 없다. 틀렸죠? 업무정지로 받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봤어야 되고 니은 질문. 다음 디귿질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함정이었어요. 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했거든요 지금. 자격증을 대여를 했어요. 그럼 자격증 대여는 1-1이죠. 그럼 벌금 받았거든요.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죠. 왜? 대여니까. 맞죠? 대여니까. 자격 취소해야 한다죠? 그래 틀렸어요. 이게 함정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은 내지 않습니다. 근데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니은 지문은 틀렸다는 걸 확실히 알아봤죠? 그럼 두 번째 X고, 세 번째, 디귿에 5가 있구나, 5번이. 자, 그래서 디귿 함정이었습니다. 자격 취소할 수 있어요. 대여니까. 근데 벌금만 받은 경우는 이거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격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다. 그럼 자격을 취소하죠.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했죠. 그럼 자격을 취소합니다. 이때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럼 자격을 취소하잖아요. 벌금 갖고는 자격 취소 못합니다. 근데 이건 대여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대여였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벌금형만 갖고, 그러니까 지문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지금 연습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공인인계사가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OX. X예요. 근데 이 지문은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대여로 인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디귿 지문 틀렸습니다. 다음 리을 지문. 개업공사가 중개 업무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인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명해야 한다. 명해야 한다. 밑줄 쫙. 명할 수 있다. 이건 알아봤어요? 그럼 이건 알아봤으면 그래서 2번 그러니까 2번 쓰신 분은 용서가 돼요. 근데 5번 쓰신 분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명해야 한다라고 21회 때 딱 한 번 물어봤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명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 몇 회? 2회. 2년 내 2회 이상을 받아버리면 등록 취소할 수 있죠? 임취. 같이 기억하세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징이 나갈 수 있고 이걸 2년 내에 2회 이상 받아보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모두 다 틀렸어요. 모두 다 틀렸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26번 문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틀려라고 낸 거예요. 틀려라고 낸 겁니다. 이거는. 그럼 1주차에 다 맞히시면 한번 봐야지. 1주차에 다 맞히면은 이제 뭐 이걸 또 다 맞히면 자, 26번 갑니다.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우선 필치사유죠, 지금. 사법계리 이양정이. 자, 기억갑니다.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보조에 된 경우. 이거 뭐예요? 이중소속. 필치죠? 그럼 이중소속 필치 1-1. 우리 중개인이 다른 개공의 보조인이 됐다는 얘기죠? 필치예요. 다음 니은. 개업공사가 서로 다른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취.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임취죠? 엄청 잘 물어보고 있고. 다음 디귿.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의 비공개 취급에 불구하고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거 뭐예요? 임취. 결장 전 정확 거명 임과밖에 중시 정.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자꾸 이거 임취사를 왜 내가 결장 전으로 출발하지?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전이죠, 전. 전속지 정보 공개. 임취. 다음 리을. 등록에 결격사유에 당한 자를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 둔 경우. 이거 뭐예요? 리을 뭐예요? 업무정지. 아니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죠 이거. 결격자를 고용했어요.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업무정지죠. 기준기간 6개월. 2월 내 해소 안 해도 이거 업무정지죠.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하면은 이건 필치라고 그랬죠.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에서 안 했어요. 이거는 업무정지.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을 뒀다. 결격사유에 당한 자를 업무정지에 바로. 그래서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강조를 안 하겠는데 소공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임을 알면서 고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바로 그냥 업무정지예요. 2달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봐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고용한 소공이 결격에 당하면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2달 내에 해소해줘야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을 결격사유에 당한 자를 고용했다. 그럼 이때는 바로 업무정지예요. 단 2달 내 해소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업무정지였고 다음 미음.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어요. 이거 필치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정에 걸렸죠. 정.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틀리신 분은
반드시 연습장 꺼내갖고 써보세요. 직접. 필치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 예? 써봤는데도 못 맞췄어요? 아니, 그러면. 아니, 기억은 지금 필치라는 거 알아봤고, 미음도 필치라는 거 알아봤죠? 그러면 기억, 미음 말고 어떤 게 헷갈렸을까? 리을? 근데 기억, 리을, 미음이 없잖아요. 그럼 5번? 이건 암기 덜 되신 겁니다. 암기 덜 되신 거예요. 전속시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이거 임치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우리 전속시의 정보 공개 의무 왜 주의해야 되냐면요. 전속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사가 의뢰인의 비공개청이 없어요. 그럼 7일에 공개에 나가야 되죠.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은 이건 임치예요. 제재가 나뉘는 건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전속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관 3년 안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업무정지예요. 제재가 나뉘는 건 무조건 주의해야 돼요.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보관을 안 했거나 작성교부를 안 했거나 여기다 대고 서명 및 날인을 안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업무정지. 근데 거래계약서 거짓기재했거나 이중계약 썼어요. 이거는 임치. 나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확인설명. 확인설명 관련해서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 특강 때 하는 얘기인데 원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500과. 그 다음에 설명서를 작성 교부를 안 했거나 보관을 3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어요. 이건 뭐예요? 업무정지. 나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보증. 보증에 대하여 중개 완성됐을 때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 이거 사본을 교부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백과. 근데 보증을 아예 설정을 안 하고 중개 업무 시작해버렸어요. 뭐예요? 임치. 나뉘는 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찜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이거 들으시면 아시는데 왜 지문으로 뜨면 못 알아보시냐고. 왜?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치 다시 한번 그래서 어디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걸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요일날 특강이죠. 일단 이론 마무리합니다.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문제 출제 예상 문제 뽑았어요. 그래서 45문제가 또 나갈 거예요. 근데 45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출제 예상 문제를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제가 출제 예상 문제가 나가긴 나가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아마도 10시서부터 6시까지는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 특강 했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원래 이제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마지막 특강은 제가 이제 이론을 위주로 많이 정리해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중개법은 쉬워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워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렵게 연습하고 있지만 쉽기 때문에 이론 정리는 내가 안 할 부분들이 있고 바로 문제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45문제 예상 문제가 나가니까 그렇게 해갖고 6시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27번 내려갑니다. 벌칙 규정에 대한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그런 것인데 자, 이런 문제 유형 주의해야 됩니다. 올해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기억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마음으로 거래공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 자, 부정지정 떴죠, 이제? 부정지정은 형벌이 있다, 없다? 역시 없다. 지정만 취소할 수 있죠, 이거? 그래서 1번 틀렸어. 기억지문 틀렸고. 니은지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유사명칭 사용했다. 명칭사칭이죠, 이거? 1다시 알아봤고. 디귿. 확인 설명을 하면서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500과죠, 이거? 그래서 100만원 과태료 틀렸고. 리을.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거래공사업자. 자, 이거 주의하는데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지정 취소의 1-1이죠, 이거? 500과가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면요. 우리 거래공사업자 500과 기억하고 있잖아요. 거래공사업자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죠? 운명. 그러니까 리을지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정 취소 1-1이에요. 다음에 미음지문.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선물. 이건 1-1이라는 거 알죠? 이중사무소와 더불어 1-1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 니은, 미음.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번, 27번까지가 이제 공사법 내용이었고 28번 썼던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등장하고 있네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집은 알아봤죠? 이번에 신설한 내용으로서 만약에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특공사, 전력공사 등이 있었다. 그럼 이때는 그들이 신고할 의무가 있죠. 그 상대방의 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국가 등이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는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바로 나왔어야 되고. 상당히 고급 지문입니다. 2번 지문. 다음 3번 지문이에요. 이거 이제 숫자 헷갈릴까봐 정리해드린 차원에서 다시 나갔는데 이거 3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5일 내 그 내용을 국토부장한테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제출한 건 날짜에 따로 했죠. 1월. 제출받은 앞에 1월 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왔잖아요.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받은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신고 관청은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죠. 1월 내에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했어요.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1월이죠. 1월 내 국장에게 제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님은 틀렸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네요. 조사 결과 보고했죠 지금. 그럼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이것에 대해선 결과 보고에 대해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건 날짜가 없다고 그랬어요.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럼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거 국장에게 안 할까봐 월 1회라고 그랬죠 이거. 월 1회 국장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취합해서 이걸 갖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4번 질문도 틀렸어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하나가 검증 결과 있죠. 검증은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요? 검증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검증해야 한다요? 조사는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신고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신고관청은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거 시도지사에게,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되죠? 이거 날짜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 보고라든가 검증 결과에 대한 통보는 날짜가 없어요. 근데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지금 현재 통보하거나 보고하는 건 모두 날짜가 있죠? 안 할까봐 그랬다니까 이거. 안 할까봐. 감 잡았죠? 그래서 어렵지만 자꾸 반복하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숫자를 굉장히 즐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 다음 5번 지문도 굉장히 어려웠죠. 일단은 정정이나 변경이나 해제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자면 할 수 있다부터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잘못됐을 때 뭐라고요? 정정. 변경됐을 때는 변경. 그럼 이제 읽으면서 잘못된 경우는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다 맞았죠? 근데 나열한 게 있죠. 나열한 걸 이제 체크해야 돼요. 밑줄 그으면서 잔금 지급일과 실제 거래가 밑줄 쫙쫙 그으면서 이건 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변경 신고 사항이죠. 변경 신고는 되죠? 그래서 잔금 지급일과 실제 거래는 변경이 됐을 때 변경 신고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질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잘못됐을 땐 정정할 수 있다 체크해야 되고 이때 나열한 사항이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정할 수 없는 사항을 기억했죠? 그럼 매도 매수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히 인적사항 중에 성명과 주민번호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국적은 돼야 안 돼요. 되고 국적 정정됩니다. 근데 거래지분도 정정되죠? 대지권의 비율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 중에서 성명과 주민번호는 정정이 안 된다는 거. 계약일 정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계약일은 이거 변경이든 정정이든 다 안 된다고 그랬고 실제 거래가격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 정도 감 잡고 부동산 소재지 안 된다고 그랬죠?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는 안 돼요. 근데 부동산의 종류라든가 건축물의 종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잘못했다. 지목. 정정할 수 있죠? 이 정도 감 잡고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에 나갔어야 되고요. 3, 4, 5번 지문이 지금 어려웠네요. 역시 반복 숙지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29번 넘어갈까요?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모든 것은 당사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당사자의 밑줄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그럼 당사자의 밑줄 긋고 시작하고
그럼 물건의 인도일시는 신고사항이다 아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 당목계대 개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은 당, 목, 계, 대, 개, 조.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월일, 대금의 정산, 평가,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 조건기한이거든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거민계약서 필요적기 사항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냐면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이죠. 목적 부동산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바뀌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업공사 인적사항, 개업공사 인적사항과 다음에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이에요. 여기서 말이에요, 지금. 힌트가, 함정이 뭐였냐면, 지금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공에 관한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인도일시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 거래계약서. 바로 알아봐야 돼요. 그럼 거래계약서 필요적기 사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표는 일금도 권조하객이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이다. 이렇게 암기했는데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자, 거래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이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약정사항. 그러니까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다음에 설명서 교부일자가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표 일금하고요 당목계대는 같은 말을 하니까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건 다 들어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들어가고 거민계약서에도 들어가고 거래계약서도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인도일시 바로 X 나가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되죠. 디귿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 대상 면적 신고해야 되죠. 목에 걸렸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액 신고해야 되죠. 대에 걸렸고 그러나 개공의 인적사항 및 사무소 소재지는 이것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고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었고 4번의 지신문은 그래도 조금 용서가 되죠. 예, 조금 용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음이 이제 함정이었습니다. 미음이. 자, 그럼 이제 30번 문제 넘어가죠. 외국인 취득신고에 대한 특례로 넘어왔는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내국법인인 경우도 그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OX, X. 2분의 1 이상이 해야 되죠? 2분의 1이다. 3분의 1은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공인인계사 요건이 있죠? 3분의 1은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공인인계사인 임원 3분의 1 이상이 해야 되죠. 이건 2분의 1이다. 그래 틀렸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2번 지문이거든요. 이제 자, 이 지문을 해결할 줄 아셔야 돼. 그래야지 외국인 특례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 건데 증여라고 나왔죠. 증여의 동그라미죠. 동그라미고 국내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로부터 취득일 밑줄이죠. 다음에 60일 내 밑줄이죠. 관할 시군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취득일이 틀렸어요. 취득일이 틀렸어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 예상문제집에 다 있었던 지문이에요. 기출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럼 계약이라는 게 소유권 취득 계약이니까 매매 교환 증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증여의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일이죠.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신고돼. 이거 위반 시의 과태료는 300만 원이야.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 때 외국인 취득신고제도는요.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교환이 떴잖아요. 체결을 체크해야 되고 60일 체크해야 되고 300만 원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하고 읽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취득일. 틀렸죠? 계약 체결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쉬운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푸는 요령을 꼭 숙지해 주시고 다음 3번 질문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이 경매에 국내 건물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계약 외 원인이죠. 이거. 계약 외는 상판경원 합병 기억나세요?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로 취득하거나 경매로 취득하거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거나 합병이 있죠? 상판경원 합병으로 취득했어요. 그럼 이때는 이건 취득일이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신고 들어와야 되고 이것을 위반한 과태료가 100만 원이야. 그럼 계속보유 신고, 외국인으로 변경됐다. 그럼 계속보유 신고 들어왔는데 이건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들어와야 되고 이거 안 들어오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읽으면서 경매 떴잖아요?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취득일 밑줄 그어야 되죠? 매각 결정기일 틀렸죠? 매각 결정기일로 냈죠 이거?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죠. 경매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대금 완납일이죠. 대금 완납일. 로부터 이거 몇 개월? 6개월. 밑줄 그어야 되죠. 6개월.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틀렸어요. 그래서 2, 3번 지문 있잖아요. 오답노트 만드세요 이거. 푸는 유령. 외국인 취득신고제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지 않으면 이거 보이질 않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다시는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답노트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상 문제집 풀 때도 오답노트 만들어갖고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거는. 바꿔치는 거를. 자, 그래서 2, 3번 질문이 아주 어려웠고요. 4번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놓칠까봐 이거 문제 일부 나가는데 우리 외국인이 지금 취득신고해야 되는 게 부동산 등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신고 의무는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신고하는 거 있죠 이거? 그럼 이 부동산 등이라는 게 뭡니까?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이 있죠? 그럼 분양권, 오피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입주권을 취득하든 외국인 전부 다 취득신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이거 분양권 취득했습니다.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놓칠까봐. 그래서 올해 지금 바뀐 부분이에요. 작년까지 외국인 토지법에서는요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토지만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건물도 신고해야 되고 분양권 입주권 다 신고해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4번 지문도. 자, 그 다음 5번 지문. 아, 그래도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허가 대상 지역. 외국인이 허가를 받고 취득해야 되는 지역이 네 군데. 군, 문, 생, 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군, 문, 생, 야를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여기는 섬지역 묵힐 수 있다고 그랬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그 다음 이제 생태형관 보전지역이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인데 이 지역을 취득하자 할 때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체로 계약은 무효. 형사처벌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2죠 이거. 2-2고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음 며칠 내주게 돼 있어요? 15일.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이거 허가의 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려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게 허가의 기속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허가 꼭 기억해야 되잖아 이거. 그럼 외국인 취득허가 제도는 외국인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한다. 이런 거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이해해 두셔야 되죠. 그럼 여기서 빠진 내용이 뭐냐?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다 연습했어요. 그래서 분기 종료 하나부터 외국인 취득신고 내용을 마찬가지로 시도사에게 제출해줘야 되고 시도사는 다시 1월 내에 국장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신고나 허가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단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는데 대리인에서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외국인의 정의 언급했고 상호주의 연습했죠? 국장은 우리나라 국민에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제도 허가제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틀림없이 내니까. 그래서 역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죠. 5번에 정답 나갔어야 돼요. 2, 3, 4번 지문이 헷갈렸지만 일단 그래도 5번에 정답 나갔어야 됩니다. 고민 많이 했죠? 그럼 1번서부터 고민하신 분은 안 됩니다. 네, 착시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가야 됩니다. 자, 그럼 31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정제도가 들어왔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제도를 오늘 연습하는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정미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저는 솔직히 우리 실무 쪽에서는 지정이냐 해제냐 이런 거 별로 달갑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공법에서는 이걸 엄청 물어봤다고 그랬죠. 1번입니다. 허가구역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OX. 5년이죠.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2번 질문이에요. 시도에서 한 최초의 허가구역 지정 시는 최초라고 했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공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X. X.
재지정할 때만 시군구청의 의견을 듣는 거죠. 최초로 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의 의견 안 듣습니다. 시도의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안 들어요. 최초 지정할 때는. 재지정 시에만 의견을 듣는다. 기억하세요? 재지정 시에만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다음 3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이 이루어간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발생한다. 5일 후에 발생하죠. 5일 후. 자, 다음 4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 해제 절차와 축소 절차 이런 것들은 모두 지정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죠. 그럼 지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도계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하더라도 도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므로 틀렸고. 다음 5번 질문이에요. 허가구역 해제 또는 축소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첩시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맞아요?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았죠? 그래서 이제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투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게 되면 국장이, 동일 시도 아니라면 시도의사가 지정한다는 거 잘 알아요. 이때 지정할 때는 도계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고 그랬죠. 다만 재지정할 때는 도계의 심의 전에 시군구청장, 그다음에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걸 지첩시 공고 나가야 되죠. 그럼 이때 이 공고는 시도의사가 지정했다면 시도의사가 공고하는 거고, 국장이 지정했다면 국장이 공고하는 거죠. 이때 공고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어떤 토지에 대하여 지정을 했는가? 그다음에 지정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나아가 25,000분, 5만 분의 1 지형도도 공고해야 되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허가가 또 필요 없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고가 나가요. 그럼 이거 공고함과 동시에 또 지첩시, 이거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국장이 지정했다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시도의사가 지정했다면 시군구청에 통지하고 국장에게 통지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최종적으로 통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결국은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시군구청장이에요.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의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에 이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시군구청은 통지를 받게 되면 지첩시죠. 지첩시 다시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요? 등기소장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등기소장한테 알려줘야 되죠, 지첩시 시군구청장이. 그럼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지첩시 등기소장에 통지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구청장이 통지하는 겁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에 통지해주죠. 그럼 등기소장이 왜 통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등기할 때 허가증 첨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해 줘야 되죠. 시군구청이 공고를 며칠 이상 한다? 7일 이상을 한다. 그 다음에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열람은 며칠간? 15일간. 그래서 숫자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그러면 효력 발생은 공고 후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죠. 이 공고예요. 시도의사나 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년, 5일 후에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감 잡았어요? 공법에서 이걸 자주 내는 이유가 숫자들이 내기가 진짜 좋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각도로 바꿔낼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연습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거기까지 연습은 안 하는데, 나중에 내년서부터는 아마 연습 다 할 거예요. 내년서부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공고를 통지를 국장은 등기소장에게 지첩 통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엄청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 그 정도 연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2번 지문 역시 틀렸고 3번도 틀렸고요. 4번 지문 틀렸고 5번 지문 다 맞았네요.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지정 및 해제 여기까지 이해 두시고, 자 32번 이제 내려갑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과 그 이용 의무기간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암기하자고 그랬죠.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그랬죠.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거북농사 대연임이죠. 거, 복, 농, 사, 대, 현, 임. 거북농사 대연임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이게 실수요성이 있다. 그럼 이때는 허가를 해준다고 그랬죠, 이거? 이게. 그럼 거가 뭐예요? 거주용 주택농지를 취득했을 때. 복,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로 사용하자 할 때. 농,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우. 임업경영에 필요한 경우.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우. 맞죠? 농업인 등이 취득하는 거예요. 다 사가 뭐예요? 사업시행, 이해를 피하는 거. 이거 대가 뭐예요? 농지 외 토지에 대해, 농지 외 토지에 대체 취득하는 거죠?
다음에 이거 현상보존 목적이고 임대사업 목적이다. 그러면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기가 몇 년? 복지 편익도 2년, 농업기행도 2년, 사업시행은 4년. 4니까 4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취득도 2년, 현상보존하고 임대사업은 5년, 기타 5년, 기타 5년.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손님한테 취득 목적에 따라서 브리핑이 달리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몇 년 동안은 사용해야 됩니다. 공사 착수 2년이라는 거 맞죠? 2년 내 토지 이용 계획서 내면서 공사 착수를 2년 내에 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기간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그러면 보면 기억입니다. 사업 시행할 나왔죠? 그럼 사업 시행은 몇 년? 4년. 틀렸고, 니은. 그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해서 대체취득 대체취득 몇 년? 2년. 맞고요. 디귿입니다. 편익시설 나왔죠? 몇 년? 2년. 거주용 주택용지 2년이죠. 틀렸고, 미음. 임대사업입니다. 5년이죠. 그러면 정답은 틀린 거라고 그랬죠, 지금. 틀린 거. 틀린 거니까 기억, 디귿, 리을. 근데 맞췄는데 거꾸로 써버렸죠, 또. 얼마나 아까워. 1번이 거꾸로인가요, 지금? 1번이 거꾸로예요. 이거. 그래서 정답.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에서 틀린 거 골라갈 때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요. 이거 암기 꼭 해주세요. 암기 꼭 해주세요, 이거. 기준 면적, 이용 의무 기간. 암기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33번. 괄호형 문제가 하나씩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 문제는 제가 틀리세요 하고 한번 냈어요. 근데 지문을 요리조리 맞춰보면 답은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2번하고 3번 갖고 엄청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3번이 함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틀려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려라고 내는 문제인데, 근데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하시라고 낸 거예요. 그럼 개인자연장지는 30이란 거 알아봤죠? 개인자가 들어가면 일단 다 30, 30이고 4, 5신 거죠? 다시. 개인 묘지든 개인 자연장지든 30일 내에 4, 5신 거고, 면적은 30 제한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고, 미만이냐, 이하냐, 이건 무시하고 그냥. 그거는. 그럼 가족 자연장지하고 가족 묘지도 면적은 100으로 똑같죠? 100으로 똑같아요. 근데 둘이 틀려요. 가족 묘지는 묘지죠? 묘지는 무조건 허가예요. 사전 허가. 근데 가족 자연장지 있죠? 이게 이번에 사전 신고로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장지 있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나간 건데, 개인은 그럼 확실히 기억했죠? 개인자는 30, 30제. 그럼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전 신고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중자연장지가 있다고 했죠? 문중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죠? 2000제곱미터 이하고, 이거는 신고예요, 허가요? 사전 신고. 똑같아요. 이거 두 가지는. 개인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이건 사후 신고였죠?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고, 이거는 사후 신고였다. 며칠 내? 30일 내. 그래서 33채로 기억했고, 그럼 여기까지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자연장지가 있죠? 법인 자연장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단체 자연장지와 법인, 종교단체는 4만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허가사항이죠. 사전 허가사항이고, 법인 자연장지는 재단법인 설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그럼 법인 자연장지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돼요.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전 허가사항이죠. 묘지는 기본적으로 개인 묘지만 빼고 다 허가예요. 면적은 100, 1000, 10만이었죠.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가족 자연장지까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 칸은 사전 신고사항이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강의 이거 안 했어요. 봉합묘. 안 했는데, 자,
봉합묘 한 번쯤 이제 우리는 봉합묘에 대해서 면적은 기억하고 있죠? 봉합묘 높이는 몇 cm? 70. 그림으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봉합묘는 육면이 전부 다 대리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봉합묘는 장사법에 직접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기억하자고 했는데 높이는 70cm, 여기까지 기억했고 괄호 2m, 세로 1m, 면적은 2제곱미터. 이걸 초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봉합묘는 이렇게 이제 기억했는데 사전신고사항, 우리 기억을 더듬으면 사전신고할 사항이 화장이나 개장을 하고자 한다. 그럼 사전에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라든가 문중 자연장지 있죠? 이것도 사전신고 맞죠?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신고예요. 하나가 더 사설 봉안시설이라든가 사설 화장시설 있죠?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신고로 가볍게 뒀어요. 그럼 사설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이게 봉안시설이죠? 그럼 봉안묘는 사전 신고사항이지. 그래서 틀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갖고 2번, 3번 갖고 엄청 고민했죠? 그래서 2번, 3번 정도는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2번, 3번 갖고 고민했어야 되는데 1번이나 4번이나 5번 갖고 고민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장사법 여기까지 이제 감 잡아두시고 봉합묘는 참고해 두세요. 사전 신고예요. 사전 신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4번 농지법. 이거 다 맞추셨죠? 자, 1번입니다. 협의 나왔어요. 농지조정 협의. 협의는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은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다음 2번 질문. 공유하던 농지를 분할합니다. 이전 늦게 하는 거예요. 공유농지 분할 취득.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야 된다. 시효취득이라든가 공유농지 분할 취득은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처분 의무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기간에 처분 명령 나가죠? 6개월의 밑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밑줄. 이건 명령 아니에요. 그럼 농업계획에 사용하지 않으면 1년 내 처분해라고 통지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려면 6개월 내 기간을 제가 처분 명령 나가죠? 이게 처분 명령 기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불응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나가죠? 매년 농지가액의 20%. 기억해야 됩니다. 처분 명령에 위반했을 때 매년 농지가 20%가 나간다. 이행강제금으로. 그럼 이제 4번 지문이에요. 농지의 저당권자인 은행입니다. 은행이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기일을 2회 이상 진행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경락인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그 경매에 참가해서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게 은행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지법상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입니다. 공법에서 안 들어봤죠? 들어봤나요? 좋습니다. 참고해두세요. 제가 1년 내에 강의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왜 이걸 냈느냐? 그냥 잘난 척 하려고.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지문을 낸 것도 요령을 여러분들한테 또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1년 내내 저한테 한 번도 못 들어온 지문이에요. 정답일 확률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통과하는 겁니다. 이걸 정답을 제가 배치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지. 그럼 이제 5번으로 내려갑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몇 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나 묵시적행이 일어나요? 3개월 전이죠. 6월에서 1월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합니다. 근데 농지법은 3자와 친하다고 그랬죠? 임대차 기간 3개월,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묵시행신도 임대인만 종료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나 묵시적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종료명령, 시공청에 종료명령 나갔어요. 이것도 3개월 내에 종료해줘야 되죠? 종료명령 나와도. 또 위탁경영도 몇 년 해외에? 몇 개월 해외에? 3개월 해외에.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농지법상 그거는 3자와 엄청 친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알아봤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4번 지문은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은행이 농지에 대고 저당 잡고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경매 진행시킵니다. 2위 이상 유찰이 됐다. 이걸 은행이 직접 담보로 취득할 수 있어요. 이때는 농지측 필요 없어요. 이때는. 자,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요. 5번 정답이었고요. 그럼 35번 문제 이제. 임대차 중개 시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을 모두 공생을 했어요.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 맞췄죠? 자,
기억입니다. 일조소음, 진동, 환경 조건의 임대차 중개에서도 이거 기재해야 되죠? 네. 맞고요. 다음 니은,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규정의 이용 제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죠? 네.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중개세율이나 주택 공시 가격입니다. 모두 취득 관련 조세는 이거 생략하는 거죠? 네. 생략하는 거고, 주택 공시 가격은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비실 관리 유치입니다. 이거 기재해야 되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일단 아니었고요. 해당하는 거, 기재해야 되는 걸 그랬으니까 기역, 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빠진 게 하나 뭐예요? 건물 공시가격이 빠졌죠? 건물 공시가격. 건물 공시가격은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이 문제도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원래 이 문제도 보기를 어떻게 내버린 게냐면 니은 지문에서 건폐율, 용적률 상한. 그럼 공법상 제한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지문 취득 관련 조세라고 했죠? 농어촌 특별세. 뭔만 이해되세요? 이거보다 난이도를 높인 게 그런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하나씩을 내버리는 거죠. 공법상 제한 중에 하나인 예를 들어서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러면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하지 않죠?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는 기재 안 하는데 여기서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 이렇게 내면 알아봐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난이도가 높아가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거민신청제도 36번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의 거민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 어려웠죠, 이거? 1번은 알아봤어요? 우리 거민 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하는 자는 거민받은 계약서 제출해야 되죠? 그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거민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죠? 토지 건물인데 이 토지 건물에 대한 분양권 입주권도 분양권 입주권도 거민 대상입니다, 원래.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거민을 받지 않는데 그럼 소유권 취득 계약이니까 소유권 취득 계약의 종류가 매매, 교환, 증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거민 받아봐야 되죠? 근데 상속, 판결, 경매 이거 따져봐야 되죠? 상속이나 경매로 취득합니다. 거민 받아야 안 받아요? 판결로 취득하는 경우는 거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 이제 축탁해주고 그 밖에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이전 늦게 한다. 거민받은 계약서 받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해지약정서에다가 세금 추적해야 되니까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함으로써 이전 늦게 한다. 그럼 거민받은 계약서 내야 되죠? 세금 추적해야 되니까 형식적 이전 늦기지만 그래서 이제 요게 1번 지문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유물 분할약정서라든가 증여계약,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모두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의제되죠? 거민의제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의제되죠? 계약 당사자 일반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2번 지문 임대차 계약 이걸 봤다면 바로 2번에 정답 쳤죠. 우리 거민계약서 필요사항은 당목계대 개조였죠. 그럼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목적 부동산 계약 연호를 계약서 기재 거민을 신청해야 한다. 틀렸어요. 임대차 계약 거민할 일이 없어요. 이걸 봤다면 바로 2번이 틀렸죠. 근데 안 보였죠. 봤어요? 다행입니다. 일단 자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 3번 질문입니다. 거민 신청은 당사 중 1인이라든가 그 위임을 받은 자 개공사, 변호사, 법무사가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개공했던 거민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할 권한은 있지만 없다 그랬어요. 4번 질문 거민을 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했어요. 제재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민 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하면 1.3으로 처벌하죠. 근데 여기에 탈세 목적이 가미되네요. 그럼 이 숫자 거꾸로 바뀐다고 그랬죠? 3일로 바뀌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맞았어요. 조세부가 면할 목적으로 거민 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자 3일로 처벌합니다. 3년의 이력 이하 벌금이었고 다음 5번 질문이에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요만 심사한 후에 지체 없이 거민당 찍어주게 돼 있죠?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럼 이제 주임법 문제가 나오겠죠?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반드시 출제하죠. 뭐 이거는 뭐 민법에서도 공부 잘했으니까 맞췄을 걸로 일단 보이는데 기억입니다. 우선면의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입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했어요. 우선면의권을 상실했습니다. 우선면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틀렸고 니은 지문입니다.
우선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입니다.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맞고요. 디귿지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국토부 장관 봤어요? 틀렸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법무부 장관. 그런데 디귿지문 있잖아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거 맞나요?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사용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이거 사용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이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의했다. 이때는 제외예요. 그래서 국장이 법장으로 바뀌면 딱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의율지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맞아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죠? 지부에 둔다.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5명 이상 30명 이내 맞고 이 위원회 임기는 3년 한다고 했죠? 연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특이하고 위원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6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장은. 그래서 정답은 2개. 니은과 리을이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2개였습니다. 다행히 틀린 것도 2개였고 옳은 것도 2개였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38번을 할까요? 상임법 권리금부. 이 문제 꼭 맞췄어야 됩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신고가 거절사에 해당돼 있어요. 그러면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음 2번 질문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내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는 권리금 방해에 해당한다. 맞아요? 방해 유형이죠,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임차인이 말이에요.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업 안 하면. 자, 그래서 2번 질문도 맞고요. 3번입니다. 나왔네. 법무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 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자,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죠? 누구? 국장이죠. 그러니까 기준 고시도 누가? 국장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 바로 나왔어야 되고 틀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다음 4번 질문 아십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가? 다음에 차임은 잘 지급하는가? 이런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 줘야 되죠. 예. 근데 절대 얘기하면 안 되죠. 다음 5번 질문입니다. 맞잖아요. 자, 5번 질문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 점포 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었어요. 이때는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내용은 숫자들 다 빠졌잖아요.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 금지. 몇 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안 된다?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이거 권리금 방해로 난 손해배상 청구 시효. 몇 년? 3년이다. 기억하고 있죠? 그거만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최종유가 방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39번 문제. 경매. 1번 질문 알아봤죠? 차수임의 매수신고는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고 했죠? 2번 질문이거든요. 배당 요구 종류는 1000매각기일 이전 후 법원이 정한 날로 하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 3번 질문입니다. 매수는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죠? 대금 완납 시소유권 취득이고. 4번 질문입니다. 매각기일이 최종 마감됐다고 그랬어요. 최종 마감됐다. 매수 신고가 없었다고 그랬죠? 이게 유찰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게 유찰이에요. 이때는 상당히 금액을 저감하고 새매각 실시죠,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5번 질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항고보증이죠? 항고보증금은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 아니고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매수신청 보증금이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죠? 항고보증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이때 항고자 중에 말이에요. 항고자 중에 소유자, 채무자가 항고했다가 기각당했어요. 그럼 이들은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들만 안 돌려주는 거죠? 소유자, 채무자만 반환 요구 못해요. 항고했다 기각당해버리면. 나머지 이해관계는 다 돌려줍니다. 물론 절차를 지연시킨 만큼 이자 빼고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이거 반드시 알아봤어야 돼요.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오답노트 만들어 놓고 체크하세요. 1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취득한 자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등록 안 되죠?
아주 잘 내는 지명이고 2번 지명입니다. 실무교육 떴죠? 경매에 실무교육 나오면요 무조건 법원행정처장 찾아야 된다니까요. 지방법원장이라고 돼 있죠? 틀렸어요.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오답노트 만드세요. 그래서 경매 실무교육은 반드시 법원행정처장을 찾아간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본원교육관에서 경매 실무교육 받는다. 틀렸어요. 법원행정처장이다. 법원행정처장.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안 보였죠? 그럼 이거 안 보이신 분은 답이 안 보였을 텐데. 자, 3번 질문입니다. 3번 질문 알아봤어요? 중기업을 쉬거나 안 하거나 사무소 옮기면 10일 내에 모두 지방법원장에 신고해야 되죠? 모두 1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10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얘는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다고 그랬죠? 중기업을 쉬면 대리업 쉬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중기업 업무정지 먹었어요? 또는 휴업을 신고했다. 그럼 대리 업무 정지를 명해야 한다. 맞죠? 중기업의 업무 정지를 먹었거나 휴업 신고해버렸다. 그럼 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적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 질문은 금지행위죠, 이거.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동일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행위도 안 되죠. 자, 그래서 금지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이 안 보이시면 몇 번에 썼을까? 참 궁금하네. 그냥 찍었어요, 또로 굴려서? 어쨌든 그러면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주차가 나갔죠? 그럼 2주차를 놓고 문제를 비교해보고 어디서 자꾸 틀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복습 철저히 해주세요. 이거. 자, 그럼 다음 주 3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